안녕하십니까. 올레디오의 이주연이라고 합니다. 그 올레디오라는 여기 뭐 나오신 분들 회사들 보면 다 이제 이름을 들으면 알만한 회사에 계신 분들인데 저희 회사는 그 올 라디오, 그래서 라디오가 생각하시는 그 라디오가 맞고요. 그 무선 관련된 단말을 주로 만들어서 제조하는 회사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이번에 제가 뭐 5G나 6G 이런 쪽에 발표를 처음 하는 건데요. 그 지금 발표에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실제 지금 국내에서 프라이빗 5G 망의 라이센스들을 많이 획득을 하면서 산업에 적용을 하고 있는데 실제 이 단말에 대한 부분들이 없고 또 단말이 있다고 하더라도 실제 이 시험에 대한 리ኳ이먼트가 없어서 그 실제 산업에서는 그 신뢰성 있는 단말이나 시스템을 사용할 수가 없는 상황이 현재 상황이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지금 해소하기 위해서 산하 그리고 이제 뭐 TTA나 KCA랑 같이 진행하고 있는 부분들을 어떻게 진행하고 있고 그리고 결과적으로는 산업에 어떤 역할을 할 것인지에 대한 부분을 중심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시간이 좀 짧아서 앞에는 좀 퀵하게 넘어가고요. 뒤에 저희가 하려고 하는 부분들을 좀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셀룰러 IoT에 대한 세그먼트입니다. 뭐 여러분들도 많이 보셨을 텐데 보통 네 가지로 지금 구분이 되고 있습니다. 매시브 IoT하고 브로드밴드 IoT, 그다음 크리티컬 IoT하고 인더스트리얼 오토메이션 IoT로 분리가 되고 있습니다. 뒤에서 설명을 드리겠지만 실제 인더스트리얼 산업에 대한 그 부분에서는 크리티컬 IoT하고 인더스트리얼 오토메이션 IoT가 매우 중요하게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매시브 IoT는 그 캣 MN이나 그 NB-IoT, 뭐 레드캡처럼 커버리지 확장성이나 그 배터리 수명이 좀 긴 이런 부분들에 대한 산업에 적용이 되고요. 그 브로드밴드 IoT는 여러분들이 지금 뭐 단말에 서비스 받는 그런 데이터나 그 레이턴시나 데이터를 위주로 하는 그런 그 세그먼트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크리티컬 IoT는 울트라 그 신뢰성하고 로우 레이턴시, 그러니까 산업용 단말에서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데이터가 신뢰성이 있느냐, 그리고 산업에 있는 제조 장비랑 그 이제 연동을 하고 움직이는데 그 레이턴시를 보장을 하느냐에 대한 부분들이 제일 중요하게 여겨지고 있는데 이 부분들에 대한 것이 크리티컬 IoT로 해서 이제 차량이나 혹은 스마트 그리드 그리고 이제 AR, VR 등 그 레이턴시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에 적용이 되고 있는 IoT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일 중요하게 생각된 인더스트리얼 오토메이션 IoT는 실제 5G NR, 그다음 그 TSN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지금 제조에서 보면 모든 그 자동화들이 많이 이루어져 있거든요. 근데 그 자동화의 대부분이 이더넷으로 구성이 돼 있어요. 그래서 이더넷으로 구성이 돼 있기 때문에 산업 그 생산에 대한 부분들 라인이 변경이 되거나 하면 이더넷을 다 바꿔서 다시 구축하는 번거로움이 있고 또 이더넷에 대한 부분들이 TSN이나 이런 부분들이 제공이 되지 않으면 레이턴시가 길어지기 때문에 산업에 적용하는데 좀 제한적인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 5G로 가면서 산업에서 요구하는 이런 부분들 실제 그러니까 이더넷에서 제공해주는 레이턴시하고 데이터, 그다음 신뢰성 있는 데이터들을 제공하는지가 제일 중요한 것 같고 이 부분이 인더스트리얼 오토메이션 IoT에서 제일 보장받아야 될 그런 기능들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앞에서 4개 세그먼트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세그먼트에 대한 스마트 팩토리에 대한 부분들을 제조 기반으로 지금 구성을 한 건데요. 여기 보시면은 색깔로 보이시는 부분들이 아까 앞에서 말한 4개의 세그먼트가 다 적용이 돼 있는 부분입니다. 스마트 팩토리 제조 공장을 기준으로 봤을 때 내부, 그다음 외부, 실제 물류, 그다음 각종 그 산업 기기들과 연동되는 센서들, 그리고 로봇,
그리고 그 비전 포함해가지고 이 네 개의 그러니까 데이터 같은 경우도 많이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로우 레이턴시도 제공돼야 되고, 실제 그 데이터에 대한 신뢰성이 보장되어야 되기 때문에 위에서 네 개 설명되었던 것 중에 어느 하나가 적용되는 게 아니라, 물론 중요도에 따라 틀리겠지만 스마트 팩토리 기준으로 보면 이 네 개의 그 세그멘트가 다 각각 기능에 따라 적용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뭐 스펙트럼 옵션이기 때문에 여기 계신 분들이 뭐 저보다 전문가여서 이 부분은 스킵하겠습니다. 이 부분도 로컬 라이센스 5G를 보여드리는 건데요. 그 앞에 이제 저희가 텔코라고 하는 MNO, SKT, KT, LG 플러스, 그다음 그 국내 이름으로 이은 5G라고 하는 그 프라이빗 5G에 대한 주파수 대역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로컬 라이센스 5G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은 5G에 대한 부분들을 에 대한 특성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 그 이은 5G, 프라이빗 5G에 대한 부분들은 그 기존의 텔코나 MNO가 라이센스에서 사용하던 영역을 뒤에서도 설명드리겠지만, 실제 프라이빗 5G의 라이센스를 주파수 대역을 할당을 해서 회사 혹은 산업 그리고 여러 군데서 할당을 받아서 하는 부분이 있고, 그래서 이제 확장성을 가질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 이 그 기존의 주파수 대역을 하나 라이센스 하거나 사려면 텔코 같은 경우도 굉장히 많은 비용을 지불을 하는데, 실제 프라이빗 5G망에 대해서는 그 밴드위스, 그다음 그 라이센스 받는 조건에 따라서 실제 낮은 프라이스로 제공받을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거는 지금 국내에서 실제 그 이은 5G 주파수 대역으로 주파수 라이센스를 획득한 국내 회사들입니다. 실제 네이버부터 시작을 해서 국내 통신사, 그다음 그리고 SI&I 업체가 있고요. 여기서 좀 특별히 지금 이 세션과 관련돼 있는 부분들은 그 스마트 팩토리의 자동화 혹은 스마트 팩토리에 제공하고 있는 그 위즈코어 이 회사가 스마트 팩토리 부분으로 라이센스를 그 받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각각 그 라이센스 받은 사업가들이 해당 라이센스를 가지고 공장이나 혹은 그 빌딩이나 이런 부분들을 구성하는 걸 볼 수 있고, 이 부분은 또 향후 더 확대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실제 2년 3년 전부터 뭐 일본보다 늦고 미국보다 늦지만 실제 국내에서도 프라이빗 5G에는 라이센스가 인증이 됐고, 그 부분을 가지고 재작년에 그 유스 케이스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국가에서도 이은 5G로 국가 사업이 많이 나왔고, 그리고 그걸 기반으로 해서 실증을 계속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뭐 많은 실증들이 이루어졌지만, 여기서 이제 몇 가지 사례를 말씀드리면, 첫 번째는 그 삼성 병원의 수술이나 실제 이제 수술할 때 그 라이브하게 보고 그 부분들을 원격으로 검진하는 부분들이 필요한데, 기존에는 그 수술에 대한 그 화면이나 정밀도가 높이 전송을 해야 되기 때문에 뭐 압축을 하거나 이더넷으로 하거나 이러면서 그 이제 압축에 대한 부분 때문에 잘 검진에 대한 정확성이 없었던 부분을 28기가 대역으로 내부 로컬로 구성을 해서 지금 삼성병원의 저기 네 군데 대한 부분들의 이제 그 로컬 5G로 구성을 해서 그 부분들을 가지고 지금 원격 진료나 혹은 검증이나 이런 부분들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그 삼성 기지국이고요. 단말은 올레디오 단말이 적용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는 CJ 물류에 대한 오토메이션입니다. CJ 물류, 지금 물류 쪽에서 프라이빗 5G망이 많이 진행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먼저 CJ 로지틱스 물류에서 적용을 했고요. 실제 CJ 물류에서는 와이파이 기반으로 진행을 했었는데, 와이파이 자체는 실제 그 보안이라든가 그다음 그 데이터 레이턴시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좀 그 어려운 부분들이 있어서 이 부분들을 프라이빗 5G망으로 구성을 하면서 그 물류에 대한 생산성이 굉장히 많이
좋아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 CJ의 물류를 기준으로 지금 다른 데에서도 실제 프라이빗 5G망을 구성을 해서 물류의 자동화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저 그림에 보면 그 단말, 그다음 그 가운데 있는 박스들 밑에 보면 로봇이 있습니다. 맨 밑에 안 보이시겠지만 그 로봇이 그 지금 위에 있는 물건들을 자동으로 옮겨주고 내려주는 역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물류에 대한 부분, 분류에 대한 부분, 그다음 모니터링에 대한 부분까지 다 5G망을 통해서 진행을 하고 있고, 생산성 자체가 좀 언론에서는 보면은 너무 크게 얘기한 것 같은데 1000배 빨라졌다고 하는데 그 부분들은 확인할 바가 없어서 좀 생산성이 좋아졌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 롯데월드인데요. 롯데월드에서 실제 아틀란티스라는 그 놀이기구에 28기가 단말 센서 이런 것들을 연동해서 가상놀이를 할 수 있는 부분을 구축을 해서 저 부분을 가지고 아마 확대를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좀 찾아보다가, 그러니까 국내뿐만이 아니라 유럽에서도 5G 스마트 프로젝트로 진행을 하고 있고, 여러분들이 아실 에릭슨 스마트 팩토리, 그다음 그 세 번째는 잘 안 보이네요. 그 반도체인데 실제 저 반도체에서는 TSN이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그걸 기준으로 해서 그 프라이빗 5G에 대한 프로젝트를 진행을 한 유스 케이스로 나와 있어서 참고용으로 말씀드립니다. 이 부분은 스킵하겠습니다. 이제부터 저희가 5G 단말, 모바일 단말을 만든다고 했는데요. 그 5G 단말은 실제 두 가지로 나눠지는 것 같습니다. 타임, 그러니까 레이턴시를 중요시 할 거냐 아니면은 데이터를 중요시 할 거냐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 있고, 실제 인더스트리얼 5G 디바이스를 만드는 저희 입장에서는 되게 어려운 게 종류가 너무 많아요. 실제 이제 그 텔코나 MNO가 사용하는 건 데이터만 제공하는 단말을 만들면 되는데, 여기는 산업에 따라서 중요한 것들이 많기 때문에 레이턴시냐, 데이터냐, 센서냐, 배터리 수명이냐, 혹은 어떤 것이 더 중요한지에 따라서 단말, 그리고 기존에 이제 그 새로운 연동만 되는 게 아니라 레가시, 그러니까 산업에 있는 레가시 장비들, 그 장비들이랑도 연결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뒤에서 말한 PLC나 그런 부분들까지 다 적용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이 디바이스, 인더스트리얼 디바이스를 만드는 데 굉장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제일 중요한 거는 TSN. 그래서 타임에 대한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하게 인더스트리얼에서는 대두가 되거든요. 왜냐하면 실제 많이 보시는 로봇팔 혹은 이동이 시간이 0점 몇 초라도 지체가 되면 조립이나 이런 부분들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 타임에 대한 부분들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5G 산업에서 요구하는 5G 디바이스에 대해서는 여러 종류가 있고 여러 중요한 크리티컬 미션이 있고, 그것들에 대한 모든 거를 충분히 만족할 수 있는 단말을 만들면 되는데, 그러면은 마징가 제트가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각각 산업이 요구하는 단말들을 어떻게 긴밀하게 만드느냐가 제조사 입장에서, 그다음 사용하시는 그 산업 제조 입장에서는 제일 중요한 일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5G 디바이스 테스팅 리ኳ이먼트인데요. 저희가 앞전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인더스트리얼 5G 단말 혹은 시스템, 그다음 산업이 요구하는 기능을 정의를 했어요. 기본적으로 정의를 했고 그 리ኳ이어먼트를 만들었어요. 실제 크게 이제 가이드를 가지고 산업체, 산학, 협, 그다음 그 국가기관, 아까 KCA 포함해서 만들었는데 이거를 시험할 수 있는 시험 기간이 없습니다. 해줄. 그러니까 보통 제조사들이 그 MNO나 텔코 같은 경우는 B2C 같은 경우에는 KT나 SKT나 LG 플러스 혹은 망사업자에서 그 기능을 인수시험이라고 하는 기능 테스트를 해주는데, 실질적으로 그 프라이빗 5G를 사용해서 스마트 팩토리 혹은 그 이제 인더스트리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시험을 해줘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이 데이터에 대한 신뢰성이나 이런 부분들이 중요하기 때문에 해줘야 되는데 그 부분들을 주체적으로 지금 주체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협의체를 만들어서 지금 그 부분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인더스트리얼 그 5G 단말, 그다음 그 연동하는 장비랑 제일 중요한 시험 관련된 부분들만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 리ኳ이어먼트 중에서 퍼포먼스 테스팅, 개런티가 성능에 대한 부분들이 개런티가 되어야 되는 게 제일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상용성입니다. 호환성 테스트가 완료가 되어야 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기존에 있던 단말들, 레가시 단말에 대한 데이터 신뢰성이나 그 타임에 대한 신뢰성까지 다 맞춰줘야 되기 때문에 상호 운용성, 호환성에 대한 부분들이 제일 중요한 그 시험해야 될 항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는 실제 그 산업에서 요구하는 그 프라이빗 5G 망이 가지고 있는 자체 기능에 대한 테스트입니다. 지금 여기서는 예로 업다운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밴드를 정의를 했는데요. 실제 사업자가 사용하는 단말은 다운이 굉장히 큰 폭으로 요구되고 업으로는 굉장히 작게 요구됩니다. 근데 지금 산업에서는 거꾸로입니다. 그 스마트 팩토리나 공장에서는 올라가는 데이터가 굉장히 많습니다. 비전부터 시작해서 그다음 그 산업체 단말, 장비 이런 데서 올라가는 단말 그 데이터들이 많기 때문에 보통 지금 사용하거나 혹은 설치하고 있는 데는 업이 훨씬 높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뭐 그 미국의 CBRS에 대한 리ኳ이어먼트를 넣었지만 실질적으로 업다운에 대한 레이트를 맨데토리로 지정을 해 있고 국내 같은 경우도 업에 대한 부분들을 많이 요구를 하고 있어서 그 부분들이 되게 중요하게 시험해야 될 항목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에서 지금 뭐 테이블인데 잘 보이실지는 모르겠는데 GSM의 디바이스 DB를 이그젬플로 좀 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 산업용 단말이 그 없다고는 하지만 저희를 포함해서 단말을 만드는 업체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각각별로 각 디바이스별로 센서로 부착 많이 있는데 이 부분들이 어디서 무엇을 하는지를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용을 하고 싶다고 해도 찾을 수가 없어서 저기 이그젬플 든 것처럼 5G에 대한 혹은 산업용 단말에 대한 DB를 만들어서 쉐어링하는 형태로 진행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지금 저희들이 앞서서 말씀드렸던 진행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실제 테스트 스펙을 만들고 있습니다. 5G 디바이스에 대해서 실제 시험 스펙을 만들고 그 테스팅 가이드를 가지고 시험 스펙을 만든 다음에 이 부분을 표준화, TTA랑 표준화를 해서 그 표준화 가이드를 가지고 테스트 랩에서 테스트를 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 테스트 완료된 게 지금 KCA라고 해서 프라이빗 5G망 단말 등록하거나 실제 아까 5G망 라이센스 획득한 사업자들 등록하고 있는 KCA에서 이 부분들의 그 정보들, 그러니까 인증받은 정보 단말에 대한 부분들을 다 DB화해서 실제 사용하고자 하는 사용자들이 손쉽게 찾아서 쓸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을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 단말에 대한 부분들이 신뢰성 있게 만들어져서 검증을 하고 산업에 적용됐을 때 그 부분들이 잘 활용될 수 있게 하는 게 하려고 하는 부분이고요. 이 부분들이 되면 KCA에서 아마 이 부분들을 다 지금 여기서 말씀드린 대로 적용하면 산업에서 쓸 때 훨씬 더 빨리 쉽게 이 장비들을 쓸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끝이고요. 실제 그 올레디오라는 회사에 대해서 어떤 장비를 만드는지 잠깐 설명만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만들고 있는 게 그 서브6, 그러니까는 상용망에 대한 부분들도 5G로 있고요.
그다음 지금 다 28기가 반납이 됐지만 상용망으로 기존 이제 텔코에 대한 상용망에 대한 28기가 단말도 만들고 있고 프라이빗 5G망 4.7기가 대역, 그다음 28기가 대역에 대한 단말, 그러니까 모뎀이라고 하는 부분들로 다 제공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 거기에 와이파이가 들어가 있는 부분 해서 라우터라는 이름으로 종류별로 다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여기 아까 말씀드린 삼성병원이나 혹은 뭐 KT에서 하고 있는 사업에 단말들이 많이 제공되고 있기 때문에 실제 그 부분들을 좀 보시고 필요하시면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건 로드맵이고요.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